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4차 산업 강국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한 무기 개발을 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한때 국내 기술로는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마저 내려졌던 A사 레이더라는 신무기인데요. 국내 방산업계가 한국형 전투기 KF-X의 핵심 장비로 꼽히는 A사 레이더 국산 시제품 제작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A사 레이더를 개발하기까지 참으로 쉽지 않은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산업청은 지난 2014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입찰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 등 2개 기종 중 F-35를 선정하면서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적외선 탐색 추적장치,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치, 전자파 방해장치의 이전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연 미국 의회가 해당 기술의 이전을 금지해 난간에 봉착한 국내 방산업계는 포기하지 않고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4대 핵심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로 결정한 후 가용한 모든 자원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입해온 결과 이번에 우리 기술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이 A사 레이더를 개발한 연구진은 핵심 기능 부품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레이더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는 이스라엘에서 성능평가에 도전했고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레이더 업계는 한국이 자체 기술로 최초 개발한 레이더 기능 부품 성능에 대해 기대 이상이라며 호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사 레이더는 천여 개의 표적을 추적, 탐지하는 전투기의 눈으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 공중전 개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정 주파수를 가진 신호를 발사하는 장치이므로 일정한 주파수를 가진 전파가 발사되면 해당 전파의 발사원을 역추적하여 레이더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전파를 송신한 레이더는 발신한 전파의 주파수 조합을 알고 있으므로 해당 전파가 반사되어 돌아오면 다시 해독하여 대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A사 레이더는 레이더 추적 미사일의 공격을 받을 확률이 훨씬 낮아집니다. 원하는 주파수대로 마음대로 전파를 쏠 수 있으므로 상대 레이더에 주파수를 맞추어 고출력 빔을 쏘면 그 레이더는 마비됩니다. 군당국은 A사 레이더 시제품이 나오면 지상 성능 시험과 항공기 장착 시험 등을 진행한 뒤 향후 출고될 KF-X 시제기와 통합해 성능 시험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A사 레이더의 개발이 성공하자 대통령까지 축하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초 미국으로부터 F-35A 전투기를 도입할 때 그 기술까지 이전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가 미국 정부의 특별 승인 없이 해외 이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다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우려를 많이 했는데 국방과학연구소가 보란듯이 A사 레이더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해낸 덕분에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전술핵급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몬포의 발사 성공도 우회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새 탄도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공식화한 것인데요. 보안을 이유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전술핵급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몬포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얼마 전에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세계 최고 수준 탄도 중량을 갖춘 그런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것에 대해 축하를 보냈습니다. 현무포는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2톤으로 만들어져 고도 500km에서 1000km까지 올라간 뒤 마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 현무포의 탄도부엔 화약은 조금만 넣고 대부분을 중금속으로 채워 탄도를 무겁게 해서 운동에너지를 높여 지구에 운석이 충돌할 때 만들어지는 파괴력을 재현했습니다. 군당국은 지난 3월 충남 태안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현무포의 첫 시험 발사를 진행했지만 당시 시험은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번에 문 대통령이 언급한 무기가 현무4라면 이후 비공개 추가 시험 발사에서 성공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A사 레이더부터 현무4까지 이렇게 잘 나가는 우리나라 무기들, 여기저기서 찾는 국가도 많을 것 같은데요. 수출은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인도네시아 당국이 한국과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 분담금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납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뒷구멍으로는 오스트리아 전투기 구매를 타진하고 있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인도네시아 군 당국의 현대화 목적으로 전투기 구매를 추진한 것인데요. 한국과 공동 추진 중인 KF-X 분담금 5천억 원 규모의 체납을 미루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일간지 디프레스의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오스트리아 공군이 운용 중인 전투기 구매를 제한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오스트리아의 클라우디아 테너 국방장관의 서한을 보내 오스트리아에서 운용 중인 15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제트 전투기 구매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2002년 23억 유로를 투자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15대를 구입해 운용 중인데요. 현재 오스트리아가 전투기 제조사인 에어버스를 유로파이터 사기 판매 혐의로 고소해 법정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이를 놓칠세라 인도네시아 장관은 서한에서 구매 의사를 보인 15대의 전투기가 에어버스 등과 법적 싸움에 직면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전투기 매각은 곧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리아 양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에게 팔아라 라고 했습니다. 네, 뭐 좋습니다. 전투기 사는 거 뭐라고 안 합니다. 돈 있으면 사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오스트리아 전투기 구매를 타진하는 동안 한국과 추진 중인 KF-X 분담금은 여전히 밀려 있다는 점입니다. KF-X 사업은 40년 이상 운용한 공군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최신형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자국에 낙후된 전투기 교체를 위해 사업에 참여했고, 이를 위해 한국 정부 60%, 한국항공우주산업 20%, 인도네시아 정부 20%로 각각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8조 원이니까 20%인 1조 7천억 원을 한국 측에 송금해야 개발이 진행되는데, 지난 2016년에 500억 원, 2017년에 452억 원을 입금시킨 뒤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송금을 중단해 사업 자초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특히 2017년 하반기부터는 아예 송금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요. 올해 4월 말 기준 체납금은 5,002억 원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괘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올해 국방 예산으로 2,700억 원 상당의 KF-X 분담금이 책정됐지만 아직도 미지급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외상 쓰고 안 갚는 게 아주 상습적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KF-X 이외에도 대우조선해양에 주문한 1,400톤급 잠수함 3척 1조 1,000억 원 상당의 계약금 납입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은 현재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어렵지 않은 곳은 없다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쇼크로 인한 파격적인 경기 부양 조치 행렬 속에서도 세계 은행들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바로 부채의 화폐화, 즉 중앙은행이 찍은 돈으로 곧장 국채를 매입해 정부 재정을 불리는 초강수를 검토 중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정부가 하반기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발행하려는 900조 루피아 약 74조 원 규모의 국채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4조 루피아 약 47조 원어치 국채를 제로금리 혹은 시장금리 이하로 매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발행되는 국채를 특별한 조건으로 곧장 사들이려는 이유는 이미 유동성 포화 상태인 시장이 국채를 소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반기에만 630조 루피아 이상의 국채를 발행했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발행시장에서 30조, 유통시장에서 166조 루피아 규모의 국채를 이미 매입했습니다. 국채로 나라 경제를 살리려는 인도네시아의 위험한 금기 도전에 전세계 금융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인도네시아 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아니 한국이랑 같이 투자해서 만들기로 했으면 돈을 송금해야죠. 1조 7천억 줘야 되는데 꼴랑 952억 입금시켜놓고 뒷구멍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유로파이터 사겠다고요? 아니 외교 결례라고 못 들어봤어요? 국제사회에서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짓을 해요. 대우조선해양에서 1조 1천억 원 상당의 계약금 납입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아주 돈거래가 지저분하시네. 지금 토탈 2조 8천억 원이에요. 아니 경제 어려우시겠죠. 코로나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 어렵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거래는 깔끔하게 해서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상호 협력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